그 지원자분 모의 면접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혹시 뭐 오늘 들으신 질문 중에 또 뭐 저한테 되려 물어보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뭐 그런 내용 있으세요? 제일 궁금했던 것이 네. 아무래도 지원자로서 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떤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품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언론이나 이제 삼성전 뉴스룸과 같이 시중에 공개된 정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시장에 대해 공부한 게 있지만 네, 이제 네. 면접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시중에 있는 정보만으로 준비하면 충분한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일본에 대한 거는 본인이 그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아까 뭐 채용 이런 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였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고 보통 판매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격, 그쵸? 어떤 사람한테 공급을 할 거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네.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건지 보통 뭔가 판매하려면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 단말이 뭐 작아서 체형이 작은 사람들한테 어울려서 잘 팔릴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단말의 특성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거를 잘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정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팔지는 본인의 생각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조그만 그 단말이 네. 가격대가 얼마인데 뭐 다음 단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가격대로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리면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어떻게 해서 이 단말이 일본에서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나는 것으로는 네네. 최근 20, 30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걸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에는 뒤에 있는 로고를 지울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네. 최근 이제 제가 본 SNS나 기사를 보니까 네. 20, 30대에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이나 네. 각종 한국에 있는 드라마들 네. 이러한 K 문화가 굉장히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것들과 콜라보한 방식으로 홍보하면 좀 더 잘 먹힐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쵸. 있습니다. 뭐 프로모션 방식으로 한류 마케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받으신 질문 중에 좀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B2B, B2C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네. 제일 걱정했던 게 해외 영업을 썼지만 아무래도 제 본 전공은 공대생이라 맞아요. 마케팅, 네. 경제, 경영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에 대한 약간 B2B, B2C 차이는 저는 수업 들은 적은 없고 뉴스 기사에서 네. 주워들은 지식으로 답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약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과적인 지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제가 약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대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건지. 근데 B2B랑 B2C가 무엇인지는 아니까 이제 네. 여기다가 쓰신 거잖아요. B2C 비즈니스의 특징과 B2B 비즈니스 특징은 정말 그 완전 다르죠. 네. 그 B2B는 이제 고객이 대중이 아니고 특정된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은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뭐 그게 가격이 됐든 스펙이 됐든 뭐 공급 일정이 됐든 무슨 요건이 됐든 그쵸.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할 때 일반 대중으로 영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특정 고객, 뭔가 목적성이 확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은 어떻게 영업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뭐 문과적 지식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저 문과인데 그런 네. 뭐 B2B는 어떻게 하면 좋아, B2C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느꼈을 때 네. 대중을 뭐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려면은 뭔가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 마케팅할 수도 있는 거지만 B2B는 고객이 무엇을 이제 가장 중요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그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물어본 거는 끌어낸 답 중에 하나가 B2B는 아까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B2B는 가격이 중요합니다라 그러면 이제 가격이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 나온 거고 B2C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매스를 대상으로 팔아야 되니까 포괄적인 프로모션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프로모션 중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어떻게 사셨어요? 24개월 약정 사셨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약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개인 고객이 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핸드폰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때 난 이런 거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나올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가 제일 궁금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약간 지원자들한테서 네. 면접관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약간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참신함 이런 것들도 혹시 고려를 좀 해야 될까요? 질문의 참신함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 하면은 뭐 이제 참신함도 좋겠지만 뭐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참신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본인 의견을 잘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회사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준비를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답변의 논리성이나 뭐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잘 통하고 또 한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답변을 좀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답을 하면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분 괜찮네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좀 근면성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뭐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뭐 메이크업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님 보시기에는 저는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요? 이거 질문 또 되게 복잡한데 이거 뭐라 말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네.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면접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공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영업을 한다는 거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영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자 네. 자신의 관점, 특기 네. 그리고 이제 장점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각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 지금 IT 제조사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T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으로 이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니까 이 부분을 어필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직접 뭔가 제조된 물건을 판매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영업이라면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자소서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업을 했으면은 뭔가 물건을 어떻게 좀 팔아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팔면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본어 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네. 하셨고 그런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영어 잘하시는 분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현지어를 하면은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분들이 영어로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대 백그라운드 갖고 계시고 특히 하드웨어 쪽 그리고 또 외국어 일본어도 잘하시고 또 중국어도 하신다는 거는 해외 영업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대기업의 장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이제 영업인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잘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처음 되면 이제 훌륭한 해외 영업인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